세계는 한국을 계산했습니다. 작은 나라, 분단된 민족, 의존적인 경제, 7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죠. 백악관은 4,800억 달러를 책상에 올렸습니다. 항복 문서였습니다. 12명의 강대국 관료가 웃었습니다. 그러나 96시간 후 웃음이 멈췄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답했죠. 28년 준비한 기술, 52시간 만에 완성한 증명, 지하 100m를 0.5m 오차로 관통하는 정밀함. 리처드 케이는 그날 전율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자존심이었죠. 빚으로 무릎 꿇었던 그들이 기술로 세계를 세웠습니다. 오늘 그 장엄한 96시간이 증언됩니다. 뭔가 틀렸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형광등 불빛 아래 숫자들이 춤췄죠. 4,800억. 72시간. 12명의 고위 관료. 그리고 침묵하는 한국. 이건 쉽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절박합니다. 웃음이 번졌죠. 그러나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30년 협상 인생이 속삭였거든요. 절박한 자는 침묵하지 않는다고. 저는 메모 한 줄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다. 96시간 후 제 직감이 현실이 됐습니다. 2025년 10월 26일 오전 9시였습니다. 저는 백악관 지하 3층 상황실에 앉아 있었죠.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윈터스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한국은 핵주권을 원합니다. 우리는 4,800억 달러를 원합니다. 숫자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거대했죠. 그러나 더 거대한 건 그 뒤에 숨은 계산이었습니다. 20% 농축 금지, 파이로 프로세싱 금지, 핵잠수함 연료 금지. 세계의 족쇄였죠. 대신 희망만 남겨둔다는 겁니다. 추후 협의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30년간 이런 협상을 봐왔습니다. 희망을 주고 주권을 뺏는 방식이죠. 인도에서 그랬고, 이란에서 그랬고, 파키스탄에서도 통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방식이었죠. 나토 핵협상팀에서 배운 공식이었습니다. 윈터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북한 위협, 중국 압박, 경제 의존도. 그들은 결국 서명할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12명의 고위 관료가 고개를 끄덕였죠. 누군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세계지도 위로 코리아라는 붉은 글씨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며 손을 멈췄습니다. 선택지가 없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선택지가 없는 나라는 두 가지 길을 갑니다. 굴복하거나 폭발하거나. 한국은 어느 쪽일까요? 저는 그들을 30년간 지켜봤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외환위기를 5년 만에 극복한 민족. 절박함을 힘으로 바꾸는 DNA를 가진 사람들이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나갔죠. 복도에서 농담이 오갔습니다. 이번 주말엔 골프 칠 수 있겠어. 저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핵정책 보고서. 27년 연구 기록.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개발 현황.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완성도 92%. 실증 단계 진입. 상용화 5개월 가능. 우라늄 농축 없이 플루토늄 추출. 핵 폐기물 재처리율 95% 이상.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이건 포기한 나라의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는 나라의 기록이었죠. 1997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 28년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연구.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의지.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대전 원자력 연구원. 핵연료 주기 실증 시설. 그리고 한 줄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환위기 때 구입한 장비로 시작. 빚으로는 나라를 못 세운다. 기술로만 가능하다.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다. 준비다. 28년간의 준비. 밖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은 어두웠죠. 96시간.
그 안에 뭔가 일어날 겁니다.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저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협상을 배웠지만 한 가지는 늘 잊고 살았습니다. 침묵하는 상대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요. 말하지 않는 자는 이미 행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의하지 않는 나라는 이미 대안을 준비했을 수 있죠. 그날 밤 서울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긴급회의 소집. 국방부 지하 벙커.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렸죠. 대서양 상공. 구름 사이로 번쩍이는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96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 96시간이 제 30년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거라는 걸요.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었죠. 인천공항에서 청와대까지 가는 차 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죠. 밤 10시. 거리엔 사람도 소음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서울은 잠들지 않는 도시거든요. 차가 멈췄습니다. 청와대 정문이 아니었습니다. 측면 지하 입구였죠. 경호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지하 5층.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죠. 문이 열렸습니다. 위기관리센터였습니다.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이재명 대통령이 서 있었죠.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96시간 안에 우리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국방장관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가능합니다.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27년간 준비해온 기술입니다. 27년.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며 본능적으로 기록을 멈췄습니다. 27년은 즉흥이 아닙니다. 집념의 숫자죠. 1997년 외환위기.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빚으로 무릎 꿇은 그날부터 기술로 일어서겠다고 결심한 거죠. 국가안보실장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통합 검증 프로젝트. 52시간 완료 목표. 그 아래로 무기 체계 목록이 나열됐습니다. K9 자주포, 엘셈 방어망, 해성 순항미사일, 그리고 현무5. 52시간. 저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워싱턴은 72시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52시간을 목표로 잡았죠. 20시간을 단축한 겁니다. 이건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72시간을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말로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협상 테이블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의 선언이었죠. 말이 아니라 결과로. 숫자가 아니라 실증으로. 한국은 이미 선택을 끝낸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국방장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우린 불가능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것만 실행하죠. 27년은 그걸 증명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확신이 보였거든요. 희망이 아니라 확신. 기도가 아니라 계산. 이건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저는 경기도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안흥 시험장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불빛들이 번쩍였죠. 미사일 발사대가 수직으로 서 있었습니다. 현무5. 지하 100m를 관통하는 괴물이었죠. 현장 책임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최재혁 박사였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깊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전자기 폭주 사고에서 데이터를 구해냈다는 인물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무력했습니다.
기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우린 기술로 지킵니다. 주권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뒤돌아봤습니다. 시험장 입구에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1997년부터 준비된 기술, 오늘 증명한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을 계산했지만 한국은 워싱턴을 이미 예측했다는 걸요. 72시간 압박도 4,800억 달러 요구도 이미 시나리오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96시간. 이제 48시간 남았군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에서는 축배가 올랐습니다. 한국은 절박하다. 72시간이면 끝난다. 그들은 웃었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깜빡이고 있었죠. 절박한 건 누구일까요? 96시간 후면 알게 될 겁니다. 새벽 4시. 경기도 남쪽 시험장으로 향하는 차 아니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았죠. 그러나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조명탑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안흥 종합시험장. 한국이 27년간 준비한 무대였죠. 차가 멈췄습니다. 문을 열자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공기 자체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차량으로 갈아탔습니다. 검은색 장갑차였죠. 창문도 없었습니다. 10분을 달렸습니다. 차가 다시 멈췄습니다. 실험장 정문이었죠. 거대한 철문 위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97년부터 준비된 기술, 오늘 증명한다. 1997년.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외환위기의 해. 한국이 무릎 꿇은 해.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한 해였죠. 28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현장 책임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최재혁 박사. 50대 중반. 머리는 반백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죠. 저는 그 손을 잡는 순간 멈췄습니다. 손등에 깊은 화상 자국이 있었거든요. 붉고 울퉁불퉁한 흉터였습니다. 그가 제 시선을 따라 손등을 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사고였습니다. 전자기 폭주. 제어실이 폭발 직전이었죠. 그러나 데이터는 살려야 했습니다. 28년 기록을 잃을 순 없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는 무력했습니다. 기술이 없었거든요. 97년 외환위기 때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빌려야 했고 고개를 숙여야 했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우린 기술로 지킵니다. 주권을요. 저는 그를 따라 제어실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까지 15m. 벽면 전체가 모니터로 뒤덮여 있었죠.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전압, 온도, 압력, 방사선 수치. 최 박사가 헬멧을 건넸습니다. 곧 시작합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최종 실증이죠. 미국이 금지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우린 증명할 겁니다. 이게 무기가 아니라 생존 기술이라는 걸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30년 협상 인생에서 이런 긴장은 처음이었죠. 3, 2, 1. 굉음이 터졌습니다. 바닥이 진동했습니다. 거대한 제어판이 흔들리며 불빛을 뿜었죠. 전류가 흐르는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이 춤췄습니다. 상승, 하강, 안정화.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 3분. 그리고 화면 속 붉은 글씨 하나가 떴습니다. 데이터 안정화 마이너스 완벽. 최 박사는 미소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그리고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요구한 72시간을 52시간으로 끝내겠습니다. 20시간 단축입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죠.
저는 그 순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결과를 준비해둔 민족이었습니다. 말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했죠. 제어실을 나왔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미사일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현무 5. 수직으로 서 있는 거대한 철기둥이었죠. 저는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협상한다. 그러나 그들은 기술로 증명한다. 이게 차이다. 워싱턴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72시간 압박이 통할 거라 믿었죠. 그러나 한국은 이미 52시간 만에 모든 걸 끝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96시간의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반격을 시작했죠.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 위엔 보고서 더미가 쌓여 있었죠. 한국 핵정책 분석,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평가, 미사일 개발 현황. 저는 밤새 그 서류들을 읽었습니다. 커피를 4잔 마셨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이 춤췄습니다. 20% 농축, 파이로 프로세싱, 핵잠수함 연료. 3개의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 추후 협의. 추후 협의. 저는 그 단어를 보며 펜을 놓았습니다. 30년 외교 경력이 속삭였거든요. 이 단어는 희망이 아니라 족쇄라고. 영원히 미뤄지는 약속이라고. 인도에서도 그랬고, 파키스탄에서도 그랬고, 이란에서도 통했던 방식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대전 원자력 연구원 기술 현황. 완성도 92%. 실증 단계 진입. 상용화 5개월 가능. 숫자에 오차가 없었습니다.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행 계획이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해낸다면, 52시간 안에 모든 무기 체계를 연동한다면,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완성한다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30년간 저는 수많은 나라의 허세를 봐왔습니다. 큰 소리치다가 무릎 꿇는 모습을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9시. 윈터스 보좌관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절대 선 넘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요. 북한 문제, 중국 압박, 경제 의존도. 그들은 결국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너무 맑았습니다. 윈터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72시간 압박은 완벽했습니다. 지금쯤 서울은 패닉 상태일 거예요. 청와대는 비상회의 중이고 언론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우린 이겼습니다. 이겼다? 저는 그 단어를 듣고 펜을 놓았습니다. 정치보다 강한 게 있습니다. 바로 확신이죠.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확신을 품은 것 같았습니다. 28년간 준비한 확신. 외환위기부터 시작된 결단. 빚으로 무릎 꿇은 그날부터 기술로 일어서겠다는 의지.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해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윈터스가 웃었습니다. 리처드, 당신 너무 긴장한 거 아닙니까? 한국이 뭘 해낸다는 겁니까? 52시간 만에 모든 걸 증명한다? 불가능합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에요. 정치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우리가 통제하죠. 그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환위기 때 구입한 장비로 시작. 빚으로는 나라를 못 세운다. 기술로만 가능하다.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다. 확신이다. 28년간 쌓아온 확신.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발 긴급 전문이었습니다. 안흥 시험장 활동 급증. 미사일 발사 준비 포착.
52시간 카운트다운 진행 중. 52시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4시간이 남았습니다. 하루 뒤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한국이 증명하거나 워싱턴이 승리하거나.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상대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요. 말하지 않는 자는 이미 행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의하지 않는 나라는 이미 대안을 준비했을 수 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거리는 밝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느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에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요. 24시간 후면 알게 될 겁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준비했는지, 누가 세상을 바꿀지.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첫 협상 때 받은 펜이 있었습니다. 금빛 만년필이었죠. 저는 그 펜으로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96시간 중 72시간 지났다. 한국은 침묵 중이다. 그러나 침묵은 굴복이 아니다. 준비의 완성이다. 84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였죠. 그러나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72시간 전의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결단 이후의 고요였죠. 국방부 브리핑룸. 벽면 스크린에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통합 검증 프로젝트 마이너스 52시간 완료 목표.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죠. 미국은 72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5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하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무기 체계 목록이 나타났죠. K9 자주포, LSAM 방어망, 해성 순항 미사일, 현무 5,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문구. 실시간 네트워크 연동 마이너스 1초 이내 완료. 1초.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모든 무기 체계를 1초 안에 연결한다. 이건 SF가 아닙니까? 그러나 화면 속 숫자들은 진지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성공률 98.7%. 실전 배치 준비 완료. 국가안보실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자정. 안흥 시험장에서 최종 실증을 진행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볼 겁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실패는 없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선언이었죠. 28년간 준비한 나라의 확신이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안흥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장은 대낮처럼 밝았죠. 수십 개의 조명탑이 어둠을 찢고 있었습니다. 제어실에 들어갔습니다. 최재혁 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곧 시작합니다. 52시간 안에 모든 걸 끝냅니다. K9 포격, LSAM 요격, 해성 발사, 현무 타격. 4개 체계가 하나로 움직입니다. 1초 이내에요. 자정이 됐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죠. 모니터 위로 카운트다운이 떴습니다. 60, 59, 58.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30년 협상 인생에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협상 테이블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였죠. 30, 20, 10.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K9 자주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굉음이 대지를 흔들었죠. 그 순간 LSAM 미사일이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하늘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0.8초 후. 해성 순항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낮게 날아가며 지형을 따라갔죠. 그리고 3초 후. 현무 5가 하늘을 가르며 치솟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4개의 무기 체계가 붉은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공유, 표적 정보 동기화, 타격 순서 자동 조정, 그리고 화면 위로 숫자가 떴습니다. 통합 연동 완료 마이너스 0.97초. 1초도 안 걸렸습니다. 모든 무기가 하나의 뇌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죠. 최 박사가 타이머를 가리켰습니다. 51시간 47분 33초. 완료됐습니다. 52시간 목표보다 13분 빨랐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72시간보다 20시간 이상 단축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증명이었습니다. 한국은 단 52시간 만에 불가능을 기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험장 너머로 동해가 보였죠.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 52시간 만에 통합 무기 체계 완성. 정치적 통제 불가. 72시간 압박 무의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습니다. 96시간 중 84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12시간 남았습니다. 그러나 승부는 이미 끝났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기술로, 확신으로, 28년 준비로. 다음 날 새벽. 워싱턴에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죠. 화면을 봤습니다. 국가안보회의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영상회의로 참석했습니다. 화면 속 윈터스 보좌관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그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은 과했습니다. 52시간 만에 모든 무기 체계를 연동했습니다. 이건 통제 불능의 신호입니다. 72시간 압박을 강화하십시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제. 그 단어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통제되어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거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걸었고 버스는 정시에 도착했죠. 그러나 저는 느꼈습니다. 이 땅 전체가 거대한 긴장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전 원자력 연구원에서였습니다. 최 박사가 저를 초대했죠. 다시 한번 보여줄 게 있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죠. 논밭, 공장, 아파트 단지. 평범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무언가 특별한 게 숨어 있었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소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20분을 달렸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28년 프로젝트의 심장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벽면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5년 오늘. 사진 아래로 문구가 적혀 있었죠. 위기는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최 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른 사람도 함께였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죠.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었고 허리는 약간 굽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젊은이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최 박사가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김철수 박사님입니다. 1997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분이시죠. 28년 전 첫 삽을 뜨신 분입니다. 김 박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리처드.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길요. 그는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1997년 연구소 착공식, 2000년 첫 실험, 2010년 중간평가, 2020년 실증 단계 진입. 김 박사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금빛 펜 하나를 꺼냈죠. 오래됐지만 반짝였습니다. 그가 그 펜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1997년에 샀습니다. 외환위기 때였죠. 나라가 무너지던 그 해예요. 국제통화기금이 우릴 구했습니다. 그러나 대가가 있었죠. 주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빚으로는 나라를 못 세운다는 것을요. 돈을 빌리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허락을 구해야 하죠. 그러나 기술이 있으면 다릅니다. 기술은 주권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수치보다 그 한 문장이 더 무거웠습니다. 28년. 한 세대가 넘는 시간. 그 시간을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건물들 보입니까? 저건 다 연구소입니다. 핵연료, 미사일, 인공위성, 반도체. 수천 명의 과학자가 밤낮 없이 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빚진 나라로 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허락받는 민족으로 남고 싶지 않아서죠. 우린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기술로 주권을 지킬 수 있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협상 인생에서 이런 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고백이었죠.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절박한 고백.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대전 시내 곳곳에 불빛이 켜지고 있었죠. 연구소들이었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불빛이 별처럼 깜빡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밤은 어둡지 않다는 것을요. 수천 개의 연구소 불빛이 이 나라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속삭이고 있었죠. 이건 협상이 아니다. 생존이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숫자가 아니다. 정신이다. 28년간 쌓아온 자존심이다. 그리고 그 자존심은 협상 테이블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96시간 중 90시간이 지났습니다. 6시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워싱턴이 졌다는 것을요. 그날 밤. 하늘은 검푸른 철판처럼 무거웠습니다. 안흥 시험장으로 향하는 차 안이었죠. 제 손엔 단 한 장의 문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국 52시간 검증 완료. 단어 하나하나가 제 30년 외교 경력의 예측을 부숴버리고 있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공기는 정전기처럼 팽팽했죠. 거대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현무5 미사일이었습니다. 수직으로 서 있었죠. 20m 높이의 철기둥. 지하 100m를 관통하는 괴물이었습니다. 발사 통제실에 들어섰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이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리처드.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모니터 위로 숫자가 떴죠. 10, 9, 8.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30년 협상 인생에서 이런 순간은 없었습니다. 이건 협상 테이블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현장이었죠. 3, 2, 1. 굉음이 터졌습니다. 지면이 흔들렸습니다. 발사대에서 불길이 솟았죠. 미사일이 하늘을 찢어 올랐습니다. 굉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대지가 진동했습니다. 20초 후. 모니터들이 번쩍였습니다. 데이터가 쏟아졌죠. 비행 경로, 속도, 고도, 탄두 각도. 40초 후. 표적 도달. 섬광이 터졌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숫자들이 떴습니다. 표적 도달 완료. 지하 100m 관통 성공. 오차 0.5m. 0.5m.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0.5m. 50cm. 이건 오차가 아니었습니다. 정밀함의 극치였죠. 지하 100m 깊이에서 50cm 오차. 세계 어떤 무기도 해내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국방과학연구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28년 전 시작했습니다. 오늘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협박을 거부했고 협상을 초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허락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증명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백악관의 계산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요. 72시간 압박. 한국은 52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4,800억 달러 요구.
한국은 돈이 아니라 기술로 대답했죠.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한국, 5개월 내 핵무기 제조 가능. 지하 100M 타격 실증 완료. 오차 0.5M. 정치적 통제 불가. 72시간 압박 무의미. 4,800억 달러 협상 실패 예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워싱턴 발이었죠. 계속 압박하라. 한국은 절대 핵무장을 선택하지 못한다. 국제 여론이 허락하지 않는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락? 한국은 이미 허락을 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증명으로 대신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저 멀리 동해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청와대발 메시지였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72시간 후 개최. 미국 대통령 참석 확정. 에이펙 회담. 저는 그 단어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96시간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시점이었죠. 한국은 이미 계획을 다 짜놓았습니다. 52시간 만에 기술을 증명하고 96시간째 되는 날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선택했다. 단지 세상이 아직 모를 뿐이다. 그러나 72시간 후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창밖으로 한국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고속도로엔 차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침이 세계를 바꿀 거라는 것을요. 96시간 중 92시간이 지났습니다. 4시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4시간 후 한국은 세계를 향해 선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증명했다. 이제 협상하자. 96시간째. 경주였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었죠. 저는 호텔 창문을 열었습니다. 경주의 아침이 고요했습니다. 천년 고도의 공기는 무겁고 깊었죠. 오전 9시. 회담장으로 향했습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죠. 입구에 각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회담장 안.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엔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보좌관들이 앉았고 반대편엔 한국 대통령과 강요들이 자리했죠. 저는 뒤쪽 배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96시간의 긴장이 이 방 안에 응축돼 있었죠. 트럼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핵무장은 다른 문제입니다. 국제 질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죠. 우린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을 남의 허락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52시간 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기술이 있다는 것을요. 이제 협상하겠습니다. 대등하게요. 대등하게. 그 단어가 회담장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이건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28년간 준비한 나라의 당당한 선언. 한국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십시오. 20% 농축, 연구 목적으로 열어주십시오. 핵잠수함 연료 협의 테이블에 올려주십시오. 우린 증명했습니다. 이제 대화할 자격이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두 사람의 시선을 봤습니다. 힘과 자존, 거래와 존중. 모든 게 그 짧은 침묵 안에 들어있었죠. 트럼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부 합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하죠. 이건 핵무장 허용이 아닙니다. 제한적 주권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린 무기가 아니라 생존을 원합니다. 협박이 아니라 협상을 원하죠.
증명했으니 이제 거래하겠습니다. 악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그 순간을 담았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메모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경주. 한국. 제한적 해결료 주권 확보. 증명으로 협상하다.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 시내가 보였죠. 천년 사찰과 현대식 빌딩이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함께 숨쉬는 땅.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을요. 외환위기로 무릎 꿇었지만 28년 만에 기술로 일어섰습니다. 허락을 구하다가 증명으로 바꿨죠. 협상 테이블 아래 앉았다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내일 오타와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죠. 서류 가방을 정리하다가 28년 전 받은 금빛 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협상 때 받은 기념품이었죠. 저는 그 펜으로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30년간 협상을 배웠다. 힘이 정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경주의 96시간은 내 신념을 뒤집었다. 진정한 강대국은 무기가 아니라 의지와 기술로 완성된다. 한국은 침묵으로 세상을 설득했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을 증언할 마지막 사람으로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죠. 아침 출근길.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걸었고 지하철은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수천 개의 연구소, 수만 명의 과학자, 28년간 멈추지 않은 집념. 그것이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선 더 커졌죠. 한국이라는 나라. 증명으로 협상하는 민족. 침묵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96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악관의 오만. 서울의 결단. 대전의 기술. 안흥의 증명. 그리고 경주의 협상.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주권을 쥐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협박이 아니라 증명으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외교관이었다. 협상이란 말을 믿었다. 그러나 경주의 96시간은 내 신념을 뒤집었다. 한국은 침묵으로 세상을 설득했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을 증언한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았습니다. 구름 아래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주권은 허락이 아니라 능력에서 온다. 그리고 한국은 그 진리를 증명했다.